저는 국민이 의회를 견제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의회를 견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는 현장이에요. 네, 이 제목이 의회에 대한 기초 이해입니다. 의회의 기능에는 이렇게 국민 대표, 그리고 입법 기능, 행정 견제 기능, 재정 통제 기능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민 대표 기능부터 볼게요. 국회에 관할 지역은 어디일까요? 전국이죠. 이런 섬 있잖아요. 이런 데를 이제 지역구로 두고 있는 특히 전라남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주말에 이제 자기 지역구 내려가 가지고 그런 섬 지역을 돌면서 주민들 만나고 하는 그런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요. 그래서 이런 섬 하나, 작은 섬 하나하나도 전부 다 지역구 의원이 챙겨야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도의회 한번 볼게요. 도의회는 도를 관할하죠. 우리나라에 도가 몇 개예요? 1, 2, 3, 4, 5, 6, 8개입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의회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네, 제주도 또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다 이제 그 인구수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좀 반영을 하는데요. 인구수가 광역시보다는 아닌데, 근데 광역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행정특별 자치시죠. 그리고 제주도는 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은 광역시도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역시도의회랑 다른 차이점은 보면 광역시도에는 그 시, 예를 들자면 부산광역시 그 밑에 보면은 부산 진구, 중구, 해운대구 이렇게 구가 있잖아요. 구와 군이 있습니다. 기장군도 있고. 특별자치 여기 세종시와 제주도에는 그런 더 기초 단위의 의회가 없어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그냥 세종 안에는 그거 하나입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으로 광역시의회 7개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광역시의회가 총 7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의회 수 총 몇 개일까요? 국회는 일단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광역시의회 7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회 8개고요. 지방자치시의회 하나, 특별자치도의회 하나, 그리고 시의회 76개 있습니다. 구의회는 몇 개일까요? 300, 500개. 안타깝게도 69개입니다. 군의회도 있죠. 82개가 있습니다. 전체 의원 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물론 국회의원은 300명이겠고요. 시도의원, 광역시도의원입니다. 600명 위고 1000명 밑입니다. 824명입니다. 그럼 구시군 의원은 총 몇 명일까요? 약 3000명이죠. 2926명입니다. 총 4050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인구수, 전체 인구 대비 대표성을 한번 볼게요. 5100만 명이라고 적고 국회의원은 약 17만 명을 대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도의원은 약 6만 2천 명의 시민, 도민을 대변을 해야 하고요. 한 명당. 그리고 한 명당 구시군 의원은 약 2만 명을 대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평균을 내버린 거예요. 지역별로 다 인구수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일단 저는 부산 진구를 예를 들면은 부산 진구에 내가 뽑은 구의원이 선거 때만 보여요. 선거 때만 나타나요. 제발 저를 좀 뽑아주십시오 하면서 당선이 되고 나면은 약 2만 명을 혼자서 대변을 해야 돼요. 2만 명이라는 숫자, 그리고 시도의원 6만 2천 명이라는 숫자, 국회의원 17만 명이라는 숫자를 대변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만나죠? 제 주위에서 볼 수 없어요, 절대로. 제가 의회에서 일하지 않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의원의 숫자를 늘리는 게 저는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나서서 입법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다 이런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대표를 뽑아놓는 거잖아요. 근데 내 목소리를 이렇게 내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내 동네의 구의원은 2만 명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대변을 하죠? 만약에 의원 수가 많았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근데 따져볼 수가 없어요. 왜냐? 일률적으로 만들어요. 입법 보겠습니다. 의회별 입법 기능입니다. 입법이 정말 가장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입법에는 뭐가 있는가? 국회 그냥 법안을 만들고 법률을 제정하는 것 외에 뭐 헌법 개정권도 있고요. 그리고 헌법 개정이 이제 논의가 돼야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법률 재개정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약 체결 동의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뭘까요? 저한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을사조약 이런 거예요.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뭐 사업이나 뭐 산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협력을 해서 우리는 뭐 이거를 요만큼 하고 저거 요만큼 하고 하면서 조약을 쓰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정부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나라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 이렇게 조약이 있는데 요거 동의 좀 해주세요 하고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는 거예요. 그 국민들의 대표가 국회잖아요. 그래서 국회에는 조약 체결 동의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부가 수사, 재판, 판결까지 이르는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법을 만들어요. 법률이죠. 그리고 행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서 정책과 행정 수행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을 국회가 만들어요. 그러면은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시행을 하는 시행령은 누가 하죠? 네, 행정부 수장이 누구죠?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령이에요. 그러니까 기본법 이렇게 큰 법이 상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법에 근거해서 여폭방지 기본법 시행령을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행정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 다음에 광역시도의회, 특별자치, 세종시, 제주도 다 포함하겠습니다. 각 광역시도별 정책과 행정수행에 적용되는 규정, 이거를 조례라고 해요. 조례, 그리고 규칙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을 준수하여 정책,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개정을 하죠. 예를 들면 한부모 가족지원법이라는 거를 국회에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한부모 가족지원에 관한 시행령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법이 생겼으니 우리도 해야 돼 하고 경기도 수원시를 예를 들면은 수원시 한부모 가족지원 조례를 만들죠. 그러니까 상위법이 이미 있어야지 딱딱딱딱 만들어져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시군 의회도 역시 소속 광역시 도별 조례를 준수하여 정책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재개정을 합니다. 지방자치법이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도의회, 시군, 구 의회에서 만드는 것들은 이것처럼 법안이라고 하진 않고 둘 다 조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 체계 한번 보시죠.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것들인데 최상위법, 우리나라의 근간을 만드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 그 다음에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있습니다. 헌법은 국회와 정부가 발의를 하고 만들죠. 법률도 국회와 정부가 발의를 하고 만듭니다. 명령은 정부, 행정자치, 대통령령, 여성가족부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시행령이 여기 명령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 규칙, 지방의회, 자치단체 정부에서 만듭니다. 네, 법률 재개정 절차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안을 하죠. 제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원 10인, 이거는 국회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동의를 기명을 한 그 법률안을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부발 법안을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한된 것들이 시민이나 이렇게 발생이 되면 회부를 합니다. 누구한테 회부를 할까요? 국회의장한테 합니다. 국회의장이 총괄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회의장은 요거를 보고 해당되는 각 위원회에다가 넘기게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그 해당 법안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회에다가 상정이 된 법안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안 설명까지 넘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각 상임위별로 소위원회가 있어요. 법안을 심사를 하기 위한. 그 심사하는 그 단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거의 다 이제 거기 안에서 좀 조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들이 각 위원회별 전체 회의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회의에 올라오게 되면은 그 법안을 낸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제안 설명합니다. 이 법은 이러이러해서 만들어졌고 이거를 개정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부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일단 각 상임위별 전문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소관하는 그 법률들을 전문적으로 그거를 훑어보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등 전문적으로 법안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대체토론. 이 대체토론이 뭐냐면 상임위에 앉아있는 의원들이 이 법에 대해서 막 물어요. 소위원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원회를 상정이 되면은 여기 이 단계에서 소위원회가 계속 끊임없이 열린다고요. 그리고 소위원회에서도 심사한 것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축조심사라고 하는데, 축조심사가 뭐냐면 의안 줄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거를 얘기를 해요. 읽어요, 의원들이. 근데 이거는 체계상으로는 전체 회의 안에서 해야 돼요. 이 축조심사를 이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축조심사는 보통 소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보통은. 왜냐하면 전체 회의에서 하게 되면은 올라와 있는 법안들이 많은데 그거를 다 읽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몇 조, 몇 항, 몇 호,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찬반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까지 심사 보고를 하고 나면은 보통 이렇게 바로 넘어갑니다. 찬반 토론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이 거의 2번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찬반 토론을 거쳐가지고 요거를 의결을 합시다 하면은 가부결을 결정을 해요. 그러면은 그 법이 어디로 가느냐?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체계작구심사라는 명목으로 올라오는 법안들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일단 그랬고요. 자구랑 법안에 있는 문장과 그 단어, 그리고 법사위 회부되면은 각 제1소위, 2소위 이렇게 열리는데 1소위는 법사위에서 관할하는 법률을 다루는 것이고, 제2소위는 예를 들면 다른 타상위법에서 올라온 법들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법안 소위의 심사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 올라가면은 법사위에서 의결이 되면 사실 본회의에서는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법사위에서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면은 이제 쾌재를 부르죠. 통과됐다 이러면서. 본회의를 열기 전에 전원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전원위원회가 뭘까요? 전원위원회는 본회의에서 넘어가기 전에 전체 의원들이 같이 해당 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들여다보는 거를 얘기를 해요. 전체 의원 300명이. 이게 있는 이유는 어떤 해당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있는 해당 의원들만 빠삭하게 알고, 본회의에 이게 그 단계를 넘어가서 본회의에 넘어갔을 때 이거를 통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찬반하는 그런 행태들을 막기 위해서 전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원위원회는 정말 거의 발동되지 않아요. 이유는 전원위원회를 발동을 하게 되면은 한 법안에 대해서 정쟁으로 끌고 가기 십상이고요. 정쟁의 도구가 돼버립니다. 그것도 그렇고 각 위원회를 존중을 하는 게 굉장히 특히 법사위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법사위를 존중을 하지 않는다라고도 읽혀요. 근데 전원위원회는
3분의 1 이상인가가 동의를 다 해야 돼요. 그 300명 중 100명 이상이. 그리고 거기에서도 뭐 거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원위원회는 정말 안 열립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 넘어가죠. 본회의에서도 역시 여기랑 마찬가지로 제안 설명을 하게 되고 찬반 토론도 거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본 의안에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이러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는 뭐 찬성 몇 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하면은 제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정이 되느냐? 아니죠. 정부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권리로 보면은 정부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요. 이제 재개정이 된 법들은 15일 이내 정부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부로 이송을 했는데 의회를 견제하는, 입법부를 견제를 하는 기능이죠.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본회의에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여기서 국회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제적수, 그리고 거기에서 3분의 2 이상이, 아니, 이거는 해야 돼. 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오케이가 됐어요.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그 법은 통과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 없이 정부 이송되면은 정부 이송되고 나서 또 15일 이내에 정부가 공포를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법이 개정되고 제정됩니다. 제가 그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 외교 활동, 요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외교 활동, 의원 외교 활동 꼭지가 그 큰 카테고리에서도 담겨 있습니다. 의원 외교 활동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이렇게 많은 의원 외교 포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중동 의회 외교 포럼 하면 안에도 수십 명의 의원들이 같이 여기서 참여를 하고 있죠. 보시면은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리트비아 공화국 외교위원장 초청 결과 보고서. 리트비아 외교위원장이 왔어요. 외교위원장은 저기 그 나라에 있는 그 국회의원, 거기에서 외교를 맡고 있는 위원장이 왔어요. 이 사람이 왔을 때 국회에서 대접을 하고 또 우리 외통위 위원장이 대접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일정을 거쳤는지를 약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면담록도 다 담겨 있어요. 행정 견제, 자료 요구 권한, 행정부에 질의를 하는 권한, 시정 요구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네, 행정감사죠.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광역시도에서는 행정사무감사라고 얘기하죠. 이 감사를 하는 거는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조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라든가 며칠 내에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국회법, 지방자치법, 조례에 다 근거가 되어 있어요. 명시가. 국정감사는 보통 9월에서 10월 한 달 이내로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국정감사 언제 하자라고 이제 교섭단체끼리 얘기를 하고 땅땅땅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국정감사랑 거의 같은 거예요. 이 안에서는. 그래서 기간은 보통 수도권은 6월에 하고 경남이나 경북 지역은 11월에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은 2주 내에 끝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시군 의회에서도 구청과 군청 그리고 이 광역시청 말고 그 낮은 단위의 시청을 감시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차이점은 보통은 일주일 안에 끝내요. 국정감사에서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보면 지금 진선미 의원이 2017년도에 질의했던 게 나와 있는데요. 몰래카메라 관련이에요. 이렇게 이때 2017년도에 진선미 의원이 이걸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어요. 경찰청장이 몰래카메라의 대상이 돼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감사장에서 몰래카메라로 청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청장이 몰래카메라에 찍혔다 하면서. 근데 그 찍은 이유가 수많은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근데 몰래카메라에 당시만 해도 몰래카메라에 찍히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예방 문구라고 달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비판을 한 겁니다.
이때 이후부터 해가지고 화장실인 뭐 지하철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 몰래카메라 그 단속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때부터 거의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활발하게 시작이 된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국정감사에서 의 순 기능이죠. 그래서 국정감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가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 행정 전체, 국가 전체로 그런 영향력이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정감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국회가 정부에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요청이 아니에요. 무조건 줘야 돼요. 요구예요. 너네 무슨 자료 가지고 있지? 내놔. 내가 보겠어. 아무튼 그러면서 이게 뭐 아까 국정감사에서 의원이 질의를 했던 것처럼 이거 지금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면은 여기는 뭐랑 협력을 해가지고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잘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은 이거는 저희 관련 부처에서 조금 더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 보고 언제까지 주세요 하면은 언제까지 줘야 돼요. 그리고 서면 보고로 보고도 흡족하지 않아요. 뭐 개선을 해야 하는 방향들이 흡족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질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한 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정을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어떻게 시정이 되었는지를 끝까지 물어 뜯어서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미니스트 국회의원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구시군 구의회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한번 틀어봐 주세요. 본인 세차가 그냥 참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저희 세차비는 이제 1,000원씩 해서 저희 이용하는 주유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K SK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주소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단가가 최상입니다. 단가가 최상이고 굉장히 멀리 있는 데인데 거기까지만 가서 주유한다라는 거를 이제 고만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구시군 의회에서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정감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광역시도의원 의회 거를 가지고 왔지만 행정시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시찰이 있어요. 이렇게 현장에 나가가지고 직접 보는 거랑은 사실 좀 다르거든요. 정말 많이 달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복지시설인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아니면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있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던가 이런 거는 가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당장에 시정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뭐 상임위, 뭐 소위원회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요거예요. 국회에는 18개의 위원회가 상설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18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 나눌까요? 왜 나누죠? 그렇죠. 효율적으로 나눠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국가 전체의 행정부, 행정견제를 상임위원회, 국회에 있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맡아서 다 합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광역시도는 지금은 서울특별시의회 것만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광역시별로 도의회별로 다 달라요. 다 다르게 본인들이 지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조례로 박아놔야 되는 거고요. 시군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다루는 것들이 위원회가 차이가 좀 많이 있죠? 숫자가. 그만큼 다뤄야 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그렇다라는 것도 그냥 알 수 있겠습니다. 의회 기능, 재정 통제 권한입니다. 아까 예산 물어보셨는데 예산 결산 감사 기능이 있어요. 국회에는 예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게 연중 12월, 12월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정해져 있기는 이렇게 보여지지만 보통 2월 뭐 여기까지 계속 질질 끕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아직도 이거 통과 안 시켰다 하면서 질타를 엄청 하죠. 그리고 결산도 심사. 우리 나라에서 이만큼 썼어요. 1년 동안 하는 거를 심사해 주세요 하고 국회 제출하면은 그게 뭐 2020년이면 2019년 거를 한 5월, 6월쯤 감사원 심사 거치고 나서 정부에서 6월, 7월쯤에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각 상임위별로 또 관련해가지고 이제 관련 그 결산과 예산들이 다 각 상임위별로 되게 잘 알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임위별로 예비 심사를 다 거치고 그 다음에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를 해서 정부로 뭐 이거는 뭐 의결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통과가 됩니다. 광역시도도 마찬가지로 예결산 특별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가장 큰 권한은 행정부가 1년치 예산을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꾸렸는가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꾸렸는가에 대해서 거기서는 이제 질타할 것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1년치 예산에서 뭐 이 부분은 뭐 여기 예산이 더 많아야 된다라고 조정도 다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1년치 국가 예산 그리고 구청 예산, 군청 예산을 다 통과를 시키죠. 의결 절차가 있는데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제출을 합니다. 지방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국회나 이제 의회에 제출을 하죠. 그리고 회부를 합니다. 각 의장들한테. 그리고 의장이 각 상임위별 위원회에 예비심사하라고 넘기고요. 위원회 상정, 뭐 아까랑 똑같죠. 이렇게 위원회에서 어떤 거를 검토를 하고 통과를 시킬 때는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절차가 이래요. 제안 설명하고 토론하고 노는 것 같지만 다 토론을 하고 심사 다 하고 합니다. 찬반 토론 의결 거치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가서 종합심사를 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도 듣고 종합정책 질의도 합니다. 이거는 관련 부처 사람들 부별 분과위 심사도 마찬가지로 직접 오라고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질의도 하고 심사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구청에 뭐 행정국장이다 이러면 행정국장 오라고 하세요 해가지고 행정국장한테 직접 질의도 하고 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집행했어요? 이거는 여기 예산 원래 우리가 짜줬던 예산 그 의결된 거에는 없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질의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예산조정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조정소위원회는 예산을 실제로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이게 이대로 통과되는 것이 마땅한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좀 조정을 하는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찬반 토론도 하고 의결까지 거치게 되죠. 그러고 본회의에서 넘겨가지고 정부로 이송하고 공고합니다. 근데 항상 예산안 예결 특위를 거치고 나서 본회의에서 언제나 아까처럼 뭐 찬반 토론도 하고 대치 토론도 하고 막 합니다. 열심히. 이미 이렇게 예결위를 통과했지만은 본회의에서도 그렇게 토론을 막 거치죠. 이쪽 당에서 나와서 이거는 이렇게 통과되어야 됩니다. 이쪽 당에서 나와서는 이건 이렇게 통과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하죠. 결산안 심사도 이런 식으로 아까랑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의회 견제를 한 꼭지로 잡았어요. 왜 의회 견제 중요하죠. 상권 분립에 의해 가지고 뭐 각 행정부, 사법부도 뭐 입법부를 견제를 한다 하지만 저는 국민이 의회를 견제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국민한테 알려주는 게 언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국민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의회를 견제를 어떻게 하는 거야 또 담아봤습니다. TMI 좀 알려드릴게요. 의원 연봉 궁금하시죠? 광역시도의원, 시군, 구의원 보통 연봉, 월급에는 의정 활동비가 있고 월정 수당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세부적인 목록은 또 따로 있습니다만 의정 활동비 150만 원을 월 받습니다. 구시군, 그러니까 구의원, 군의원들은 월 110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의정 활동비는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월정 수당은 차이가 좀 나요. 25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도 받습니다. 월급입니다. 이렇게 포함 이게 두 개가 다 월급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그래서 뭐 의원들의 뭐 월급 연봉을 올린다라고 하면은 의정 활동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월정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월정 수당은 각 자치별로 그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총 광역시 예를 들어 뭐 서울시의원이다 하면은 연봉을 뭐 6천만 원 정도 받죠. 구시군 의원 3,700에서 5천만 원 이상 많게는 그리고 300에서 못해도 한 300에서 400만 원 그 이상까지도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상이한 이유는 지자체별로 인구수가 달라요. 인구수별로 거치는 세금도 다를 거고요. 그리고 임금 인상 결정을 하는 것도 각 의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셀프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수준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연봉 한번 보시죠. 월 평균 1265만 6640원을 가져가요. 세금을 뗍니다, 여기서. 그래도 한 800만 원 넘게 가져가요. 뭐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명절 휴가비로 1년에 2번 설 추석 되는데 810만 1,560원을 그대로 줘요. 한 번에. 설날에 800만 원, 추석 때 800만 원, 뭐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정군 수당도 줘요. 본인들이 시험 쳐고 들어간 공무원들이 아닌데도 일단 공무원이니까 줄게 하고 1월, 7월 각각 수당을 줍니다. 연봉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책 자료 발간비, 출장비 700만 원, 소모품비, 차량 유지비도 줘요. 이렇게 돈을 많이 받죠. 그리고 본인들이 언론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깜깜이로 처리해버립니다. 본인들. 그래서 견제가 국민들의 견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는 일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는 국회법에 정해져 있어요. 기사 보시면은 9월 정기회가 시작이 되었고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 다 국회법에 매년 9월 1일에 정기회를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임시회예요. 임시회와 정기회의 차이점은, 그러니까 실제로 안에서 어떤 거를 수행을 하는 거에는 별반 차이가 없기는 한데, 일단 그 정도. 그리고 임시회는 보통 연중이고, 보통 매달 일어나요. 여기도 지방자치법에서 정례회가 정기회랑 똑같은 겁니다. 매년 2회, 보통은 6월, 11월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방자치법,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각 도별로 이제 조례에 따라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도 마찬가지로 보통 매달 열립니다. 근데 이 일정 어디서 확인하느냐? 제가 서울특별시 그 사이트 들어가면 있어요. 사이트 들어가면 연중 일정이라고 해가지고 나옵니다. 국민의 의회 견제기는 당장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이. 의회 견제를 하기 위해서. 당장에. 의회 모니터링단, 방청. 의회 방청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의원들이 작은 단위일수록 뭐 군의회라든가 구의회일수록 국민들이 와가지고 방청을 하고 있으면은 질의도 똑바로 하고요. 그냥 자기들끼리 어차피 뭐 구청장이랑 친하니까 그냥 네 요거는 뭐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국민들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질의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모니터링단은 실제로 어떤 한 기간 동안 이 의회를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의원이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 이런 시정하는 것들을 적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의회 모니터링단 하시면 정말 좋은 경험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당장의 의회에 직접 가서 견제를 할 수가 있죠.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안 및 조례안 찬반 의견. 요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국민동의 정원하고. 그리고 조례안도 찬성 의견 제출, 반대 의견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활동 보고회. 요게 뭐냐면 매년 2회 정도 활동 보고회를 합니다. 국민들한테.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해요. 하면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역구에 있는 동별로 나눠서 주민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이만큼 했고요 하면서 보고회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거기 각 사무실에 전화하시면은 언제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서 꼭 들어보시길 권할게요. 정말 준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당장에 막 뭐라고 질타하는 주민들도 많아요.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는 현장이에요. 당장에 내가 뽑은 사람이 내 눈앞에서 나 이만큼 일했어요 라는 거, 이 지역구를 위해서 이만큼 일했어요 하는 것들을 활동 보고회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회 이해의 유용한 사이트를 몇 개를 알려드릴게요. 의회에서 열려라 국회. 열려라 국회 아세요? 열려라 국회가 직관적으로 국회에 대해서 국회의 상임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등 이제 잘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요. 이거는 참여연대에서 만들었거든요. 의원 보실래요?
그냥 검색 한번 쫙 해보세요. 그냥 확인 버튼 눌러보세요.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각 지역별, 위원회별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의 들어가 보실래요? 이렇게 의원 명단 쫙 나오고요. 출석부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법안들은 뭐가 있는지까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회 홈페이지보다 여기가 저는 훨씬 더 직관적이고 잘 보이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열렬한 국회는 정말 추천드릴게요. 하고 그 다음에 국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찾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국회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국회 뭐 법안도 뭐 보시면은 의원 정보 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에요. 본청 이렇게 쭉 구비로 다 나와 있어요. 내 지역구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었는지를 다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각별로 뭐 여성의제라든가 조례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시행령을 거쳐 조례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언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장 내가 내 눈으로 그러니까 기사 검색 안 해도 맨날 뉴스 보여주잖아요. 네이버 들어가면 보여주고 다음 들어가면 보여주고. 근데 그런 것들을 뉴스를 분석해주는 사이트가 빅카인즈라는 데인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노영민 비서실 실장 수석 사의 표명이 236건이나 오늘 보도가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정말 자연스럽게 의회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희로애락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 하나로 매우 많이 울고 웃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